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숭이는 없다 2편 총정리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 일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아를 찾고 결국은 좌절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5월 낮이고요. 해질녘까지. 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해질녘까지고 이 수도권의 변두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의의는 익명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익명화된 인물이 나오고 또 상징적 소재 이 원숭이가 나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서사상 특징에 가시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가 주인공이고 이 내면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서술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라는 거,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숭이 찾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소외된 무기력한 사람들, 즉 결핍이 된 거죠. 현실 결핍.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 소시민의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뇌와 실패가 보이고요. 좌절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배경 묘사를 활용해서 인물의 그 불안감, 또 암담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3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어때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죠?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태를 좀 현실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출가 배우 김영은 동일한 상징성을 지녔죠.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력이 없어서 또 아내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그런 무능력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은 참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자아 찾기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원숭이를 찾는 것은 결국 뭐다? 자아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 자, 요거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인물의 특징을 보실까요? 주인공 나는 어때요? 퇴직하고 소도시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고 어중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인물입니다. 배우 김영은 어떻습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고요. 원래 공무원이었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암울한 정치와 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출가 김영은 어떻습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고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잘 비교를 하시고요. 자, 2페이지에 가시면 단어 및 구절풀이로 갔습니다.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생업이 없다. 이 무기력한 일상, 무능력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첫 번째 장면을 바로 가시면 원숭이를 보러 가자는 나의 제안에 연출가 김영은 망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 원숭이가 있으니까 가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그래서 이 원숭이가 있으니까 가보자는 의미는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자아를 탐색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요. 여로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정과 여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헤어날 활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일상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말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연출가 김영이 원숭이는 뭘 고리라도 깨먹을 거라면 몰라도 난 안 가겠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주저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저하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죠. 이게 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없는 소리를 할 때 내는 칠면조 소리입니다. 이게요. 아셨죠? 그리고 연출가 김영은 망설인다라는 말은 직접 또 나왔죠. 나의 제안을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장면으로 가시면 이제 정치와 시대를 걱정하는 배우 김영에게 빚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 연출가 김영과는 또 다릅니다. 배우 김영이. 아니 원숭이를 꼭 보자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숭이를 빌미로 자아 탐색에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의미하는 거는 진짜 원숭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자아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건달세계의 명분 이게 뭡니까? 무능력하게 지금 시간을 때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변명입니다. 변명.
아셨죠? 예. 별 볼 일 없는 사나이들이라는 건요, 경제적으로 이 무능력한 인물들 얘기하는 거고, 아내에게 생계를 맡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분이라는 건요, 일을 할 때 내세는 구실입니다. 그래서 명목이나 명색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농담 섞인 투로 배우 김용 쪽을 향해 동조를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배우 김용은, 자, 주요한 인물 중에 이제 배우 김용이 나오는데, 이 김용은 이 숨막히는 시대라고 하면서 시대에 대한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당대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등쌀 이 얘기도 하죠. 경제적인 압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김 시대에 나오죠. 삼김씨.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어수선한 시대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도통이라는 말은요, 도무지라는 뜻이고요. 아무리 해도 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대에 아무리 해도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배우 김영은 현실을 어떻다? 당대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당시 시대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독자도. 예. 자, 그러면서 숨막히는 시대라는 말은 마치 민주화를 외치며 최고조에 달한 데모 열기, 또 최루탄 독한가스에 휩싸인 저 거리 얘기를 해줘. 이제 이게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거를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그는 나 같은 어중된 부류. 그렇죠. 비교하는 겁니다. 이 그는 배우 김영인 거고요. 나는 그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중된 부류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그랬잖아요. 달리 이 배우 김영은 걱정하잖아요. 시대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대를. 그렇죠? 예, 나와는 다른 그러한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어느 때나 어중된, 자, 어중이란 말은 어중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와 같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에서 삶의 중추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부분, 그렇죠? 그걸 가누고 있다는 것은 가다듬어서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배우 김영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임승차한다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배우 김영인 삶, 즉 타인이잖아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죠? 그래서 타인의 삶에 어떤 가치 있는 삶을 평가하고요. 주관적으로 평가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성과 또 생각이 깊어 보이는 그러한 면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세 번째 장면 같습니다. 일하는 아내들에게 이제 빚을 느끼는 이 사내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생계를 맡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보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난 못 갑니다. 마누라가 직장에서 온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역시 이 남자들은 어때요? 무기력해 살아가는 특히 그 연출가 김영의 형편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출가 김영은 이번에는 칠면조서를 내지 않았다. 그렇죠? 예, 칠면조서를 잘 내는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배우 김영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새벽에 일을 끝내니까 그런 걱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출가 김영,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우 김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무기력해 살아가는 배우 김영 이 측면에서는 서로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연출가 김영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배우 김영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이상적입니다. 아셨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허라는 부분요. 배우 김영의 아내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한답니다. 예. 그리고 이 배우 김영은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당당한.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무대에 섰던 경험 하나 때문에 배우의 꿈을 어때요? 그를 아프게 수저댔다. 연극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심해져서 그 꿈 때문에 직장을 때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해야만 살 것 같다. 이거군요. 그래서 꿈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직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면은요. 원숭이로 변한 사실에 놀랍니다. 나와 누구요? 그라는 건 여기서 누구냐면
바로 배우 김영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연출가 김영은 가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찾으러.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놀랍니다. 왜? 서로 원숭이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원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너무 공포스럽죠.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단 말인가? 이게 나는 이미 그가 원숭이로 변했음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표현한 문장이잖아요. 잘 보세요. 나도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신도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부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이렇게 되거든요. 킬킬킬 하면서 이 자아를 찾으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고뇌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는 거는 결국 실패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자, 볼까요? 갑자기 어둠 속에 수화라는 거는 날이 어두워가지고 상대방의 정체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이 군인들이. 그래서 상대편의 정체나 악원끼리 약속한 암호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화라는 겁니다. 수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들어온 총뿌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총뿌리가 나온 걸로 봐서 시대적인 상황인 거고요. 이 출입 금지 구역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들이 있어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6번째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포에 휩싸이겠죠. 이제 두 사람이. 그래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원숭이로 변한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로 변한 현실 자체를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야겠어. 이러다가 꼼짝없이 뭐 이런 말로 나왔죠. 그러니까 무심코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망설이는 장면입니다. 말하는 거를. 그 이유는 뭡니까? 죽는다 아니면 원숭이가 영영 남게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요했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개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그 배우 김영입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부딘 쇠붙일 소리며. 이 장면들은요. 이 장면 줄친 이 세 개의 장면들은 전부 뭡니까?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 암담함을 드러내 준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인물의 심리를 묘사를 통해서 어때요? 간접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장면 같습니다. 무력하게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그러니까 뭐냐? 저 새장이나 닭장 속에 이제 새나 닭이 올라가 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입니다. 그 회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뿐.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줄 대상이 바로 이 거대한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걸로 여겼었는데 아니죠.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봉쇄되고 무력하게 됐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이거죠.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중요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더욱 절망감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원숭이 몰골은 더욱 볼썽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볼썽사납다는 것은 보기가 너무 역겹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한 원숭이의 모습은 어떻다? 억압과 착취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아셨죠?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일상을 향해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걷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셨죠? 예, 다시. 그러면서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구부러졌다. 이건 뭡니까? 두 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이 행동조차도 원숭이를 닮아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댈수록 발걸음을 빨리 하자니 뒤뚱거린다. 그렇죠? 예.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서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들하고 굉장히 공포에 지금 차 있는 모습입니다. 컴컴한 어둠 속을 허둥대며, 허둥댄다는 것도 역시 자아 탐색을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의 모습이죠. 일상에서 지금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 일상에서 여행을 갖고
이 여행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사력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요? 일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여로형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구조. 아셨죠? 네, 원점으로 다시 뭐다? 돌아온다. 회귀. 자,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전체 구조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극문학에 대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강의를요. 자, 윤우명의 원숭이는 없다. 오늘 강의 마치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